안녕하세요. 약사 이지영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셨죠? 자,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명절 뒤끝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무척 걱정이 됩니다. 저희 약국도 얼마 전까지 독감 때문에 엄청 처방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약을 먹는 거 보고 제가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약에 의존을 하면 앞으로 120세 장수 시대까지 얘네들이 질병 없이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학을 함으로써 독감이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다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확정 판정을 받은 환자가 3명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메르스 때, 사스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저도 그 악몽이 떠올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빨리 국민들이 대처를 해서 확산 속도를 정말 줄여야겠다. 거기에 제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일요일 저녁에 빠르게 영상을 제작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간이 정말 너무나 작은 이 바이러스에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질까요? 바이러스는 사실은 세균보다도 너무나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아픈 게 아니고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면역세포가 반응을 하면서 발열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기침이라든가 가래라든가 뭐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일종의 굉장히 큰 전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왜 도대체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요? 사실 바이러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들은 핵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포 안에 핵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도 스스로 생산하고 또 유전자 복제도 하면서 자손도 이어가고 생명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단백질 껍데기에 핵산이라는 RNA나 DNA나 요것만 딱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은 깡통 같은 구조입니다. 그거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이러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종족을 번성하고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택한 것이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서 그 생명체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복제하고 그 생명체를 이용해서 자기가 살아나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로서는 최선인 거죠. 근데 이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숙주가 이제 박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숙주가 뭐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있고 다 다양하겠죠. 식물에 사는 바이러스도 있고 동물에 사는 바이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박쥐가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100몇 가지 정도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도대체 그런데 박쥐는 바이러스가 기생을 하면서도 왜 인간처럼 죽지 않고 이렇게 아프지 않고 번식할 수 있을까 알아봤더니 박쥐가 그렇게 생존 방식으로 진화를 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우리는 바이러스를 몰아내기 위해서 막 총을 쏘고 그게 사이토카인이라는 어떤 물질이에요. 면역 물질을 하면서 우리도 다치고 바이러스도 죽고 막 체온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게 되잖아요. 그런데 박쥐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 반응을 안 한다고 해요. 면역의 역치를 낮춘 거죠. 왜? 공존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나 박쥐가 같이 살기 위해서 박쥐가 그렇게 진화를 한 거죠. 그러면 박쥐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그래 너 들어와 살아. 그래 내가 너를 공격하지 않을게 했지만 그 틈을 타서 바이러스가 막 증식을 하면 박쥐는 또 생명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박쥐 몸에서 증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박쥐가 뭐 일종의 조류잖아요. 박쥐가 뭐 우리가 이 박쥐 같은 놈 하면 이 동물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이제 중간이라고 하는데 박쥐는 이제 어쨌든 날 수가 있으니까 날갯짓을 막 하잖아요. 이 조류들은 날갯짓을 할 때 체온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죠. 4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바이러스는 체온이 높아지면 즉 바이러스는 40도 이상이 되면 증식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고열이 나는 이유도 우리 면역계가 고열을 유도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살 수 없게 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박쥐는 늘 이렇게 날갯짓을 하기 때문에 고온이라서 박쥐하고 바이러스하고 공존은 하는데 바이러스가 증식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화협정으로 사이좋게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박쥐하고 인간이 그동안은 계속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공격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인간이 박쥐의 그 서식지를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쥐가 숲에서 살고 있었는데 인간이 욕심을 내서 숲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가축을 사육하고 박쥐가 살 곳이 없죠. 그러니까 동굴 속에서 나왔을 것이고 그 박쥐를 잡아서 중국에 있는 우한이라는 그 동네에서는 야생동물을 사고팔고 한다면서요. 그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가 옮기고 하다가 인간에게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 미국 사람에도 감염이 되고 중국 사람들은 지금 놀이동산이며 단체적으로 관람하는 데는 다 지금 전면 금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데도 이제 사람 많은 곳은 없애는 거죠. 전염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너무나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아직 거기에 대한 백신이 개발도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냐? 그건 아니죠. 우리 몸속에도 면역세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틈을 보이지 않으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바이러스를 보면은요, 귀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자신의 욕구를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빙의라고 한다고 해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고 이제 말로만 들었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바이러스도 자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귀신도 혼자서는 아무도 못하는데 귀신에 빙의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심약한 사람이래요. 이렇게 심신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귀신이 안 달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몸이 면역계가 튼튼한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를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더라도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면역계가 어떻게 하면 튼튼해질까를 연구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는 연구하고 말고가 없어요. 너무 기본이기 때문이죠. 첫째로 손을 자주 씻어야 돼요. 어쨌든 손을 통해서 입으로 이렇게 폐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거니까 아이들도 손을 비누로 반드시 자주 씻고 어른들도 자주 씻고요. 그리고 평소에 면역이 약하다면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이제 도움을 좀 받으세요. 뭐 비타민 C라든가 셀레늄이라든가 유산균 생성물질, 아까 제가 체온 얘기했잖아요. 체온을 올리는 홍삼, 요오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면역을 높이는 베타글루칸, 프로폴리스, 약국에 굉장히 많은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본인 체질에 맞아야겠죠. 무조건 이게 좋다 하고 드셨다가는 오히려 균형을 깨트려서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이런 어려운 면역 제품 같은 거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자신의 체질에 맞게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제품도 좋지만 기본은 충분한 수분 섭취겠죠. 우리 세포의 70%가 물이니까 수분 섭취는 미네랄과 함께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충분한 수면, 충분히 잠을 자지 않으면 면역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또 우리 몸에 활동 에너지로 너무 써버리면 면역 에너지로 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로하지 않고 당연히 사람 많은 곳엔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럴 때는 서로의 에티켓, 기침을 할 때는 입을 가리고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마스크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우리의 기침이라든가 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나가지 않게 재채기 같은 것도 좀 조심하시고 이런 식으로 또 햇볕도 많이 보시고 많이 웃으시고 너무 기본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이 너무 욕심을 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구를 덜 오염시키고 적게 쓰고 더 많이 이렇게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결국 다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